자, 심화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자 해봅시다. 첫 번째 역사의 의미인데 이거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이리 놓고도 한참 한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먼저 랑케라는 형님은 이런 역사를 강조했어요. 그죠? 반면에 크로체라든가 콜링우드 형님은 이런 역사를 강조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야? 과거에 일어났던 뭐라고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사실 그 자체예요. 그러면 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해 안 변해요? 소영이 오늘 아침에 뭘 먹었다라는 것도 과거의 사실이잖아. 그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누가 봐도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걸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건 뭐야? 기록이라는 뜻이죠. 이건 기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붓을 들고 기록하는 그걸 이제 글자로만, 그러니까 한자는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기록을 한다는 건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냐 이거지.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야. 자, 일주일 전에 소영 아침에 뭐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중요한 사실은 어때요? 기록을 하는 거지. 잊어버리지 않고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는. 우리 필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요하니까 기록하는 거고. 근데 놀라운 건 사람마다 어때요? 필기한 걸 보면 같아 해달라요. 다른 거지. 왜? 나는 뭐야?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이쪽 편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랑케라는 형님이 있어요. 자, 우리 교재 보면 랑케라는 형님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놨죠. 정리한 건 아니고 랑케에 대해서 이제 살짝 해는 1795년부터 1886년까지 사셨다. 오래 사셨죠. 90세가 넘게 사셨으면 오래 사신 거죠. 자, 그가 살았던 시기가 몇 세기인지를 한 번만 보세요. 19세기라는 걸 한번 봐주세요. 아, 랑케 형님은 몇 세기 사람이구나? 19세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만 더, 이 오빠가 어디 사람이다? 독일 사람이라는 걸 알면 랑케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세계사적 지식이 손톱만큼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손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8세기가요 세계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양사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18세기 후반에 두 가지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뭘까요? 산업혁명과 뭐라고요? 시민혁명. 영국에서 뭐라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납니다. 이게 전부 다 어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누가 왕일 때쯤 됩니까? 정조 제위기쯤 됩니다. 정조 임금일 때 요런 두 가지 혁명이 나서 완벽한 무슨 사회로 가는 거야? 근대 사회로 가는 게 이제 19세기에 완벽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금융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발전하고 기억나죠? 뭐가 필요하다? 값싼 원료 공급지가 필요하고 또 값비싼 판매 시장, 독점 시장이 필요하고 또 잉여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투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개척하러 열심히 나갈 때야? 식민지 개척하러 열심히 나갈 때 가장 앞장선 나라가 누구야? 영국과 프랑스야. 그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막말로 전 세계를 반띵한 두 나라가 누구야? 영국하고 프랑스야. 그러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나라는 누구야? 영국과 프랑스지. 그럼 역사를 기록하면 누구 역사만 기록해야 돼? 영국하고 프랑스 역사만 기록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 어디야? 19세기 독일 사람이야. 독일은 오늘날은 어때? 독일이 굉장히 돼요? 잘 나가는 나라 아닌가요? 무슨 차 타고 싶어? 독일 차 타고 싶잖아. 삼각별, 뭐 동그라미 4개 뭐 이런 거 타고 싶잖아.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독일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독일이 처음부터 옛날부터 잘 나갔을 거다.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서양 중세에서 독일은 어때요? 가장 찌질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나라가요 수백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이 없는 나라였고, 그래서 누구한테 심하게 쳐맞았어요? 서양 중세는요 교황한테요 피를 쪽쪽 빨린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독일에서 시작하는 거야. 왜? 중앙 집권이 늦으니까, 왕권의 성장이 늦으니까 누구 힘이 강한 거야? 교황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면벌, 인돌전술한 거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걸 팔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삥을 뜯어간 거야. 생각을 해봐. 이걸 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못 팔았을까? 왜 독일에서만 팔았을까? 영국, 프랑스 일찍부터 중앙 집권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한다고? 이걸 막아줘. 힐도 쳐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독일은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교황이 여기다 엄청 팔아 쳐먹은 거야. 좀 욕 먹을 짓이잖아. 그래서 어때요? 1517년에 비텐베르크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었던 누구야? 루터 형님이 95개조의 반박문을 팍 발표하면서 종교개혁 이런 게 시작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한다? 독일은 찌질한 나라였고 언제까지? 19세기까지도 찌질한 나라였어요. 그랬다가 심하게 쳐맞은 게 나폴레옹이야. 그래서 어때요? 나폴레옹한테 지배를 심각하게 받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독일 애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세기에. 19세기 이제 민족주의가 이제 각성을 하게 되면서 비스마르크라는 아주 유명한 형님이 나오십니다. 비스마르크는 뭐야? 철혈 정책으로 유명하잖아. 철은 뭐야? 쇳덩어리, 군사. 혈은 뭐야? 희생이야.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지금 맨날 처맞고 있는 우리 독일이 무슨 민주주의, 인권이 뭐 중요하냐? 다 필요 없고 팔로미, 나를 중심으로 어때요? 뭉치고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보면 독재자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무시하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철혈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국 어때요? 독일을 통일합니다. 수백 개로 쪼개 있었던 독일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1870년이면 71년이면 19세기다 후반이죠. 봐봐. 19세기다 후반이니까 영국보다 몇 년이 늦었어? 100년이 늦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식민지 개척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식민지 먹을 만한데 누가 다 먹었어? 영국과 프랑스가 다 먹은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어때요?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야? 20세기 초반에 뭐가 생길까? 제1차 세계대전이 생기는 거고 주범은 누구인 거야? 독일인 거야. 그러면 제가 왜 19세기 독일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넘버원, 넘버2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기록하자 이러면 독일 역사는 한 줄도 기록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랑케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는 누가 결정하는 건데 니네가 뭔데 마음대로 결정하냐. 그냥 역사가를 뭐 해야 된다? 그냥 있었던 그대로 사실을 팩트 그대로 나열하는 게 역사가의 임무다. 라고 해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역사가를 뭐라 했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죽이라는 얘기는 정말로 죽이라는 뜻은 아니잖아. 주관을 배제하고 있었던 그대로 쓰라. 이게 뭐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무슨 주의라고 말하는 거야? 있었던 그대로 사실을 증명하다. 무슨 주의? 실증주의라고 말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랑케 학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할까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후회하고 있겠죠. 너무 많아졌잖아요.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미디어가 굉장히 어때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어때요? 적죠. 그러니까 역사가 성실하면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우리가 1인 미디어 아닌가? 유튜브, 우리도 유튜브 하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도 유튜브 해가지고 우리 강의, 자원급제 강의를 올리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기록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요게 역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누구야? 랑케류의 주장이었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다. 어떻게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냐. 우리가 기록을 한다는 것은 역사가 이미 뭐가 들어간 거다?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기록한다. 이게 이제 크로체. 그래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다? 현재 역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 그래서 현재 역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연구하기지 당연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상대주의. 크로체라든가 콜링우드 이런 사람들은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둘을 잘 절충한 형님이죠. 대단한 형님이죠. 그래서 누구야? 에드워드 헬릿 카.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 E.H. 카. 역사는 뭐다? 과거와 현재의 뭐다? 끊임없는 뭐다? 대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과거는 뭐야? 과거의 뭐야? 사실. 이 팩트를 왜곡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지. 그건 역사가 아니라 뭐야? 소설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건 역사가 아니라 소설이 되는 거야. 반면에 현재는 누가 했어? 현재에 누가 했어? 기록하는 누가 했어? 역사가가 있지. 현재 역사가는 근데 현재 역사가는 뭘 가지고 있어요? 역사가마다 어때요? 역사를 바라보는 뭐가 달라? 관점이 어때요? 다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사관이라고 한다. 사관이 다르다. 이게 뭐가 다르다? 주관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똑같은 사실이라도 뭐 했어? 대화. 끊임없는 대화는 뭐야? 끊임없는 뭐가 가능하다? 재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우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451년에 완성된
고려사라는 책에서 묘청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묘청이 뭐야? 난으로 기록되어 있지. 역적이잖아. 생각해봐. 권력에 도전했잖아요. 인종이 권력에 도전했으니까 뭐야? 난 역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지. 하지만 신체호는 어때요? 똑같은 기록을 보고 어때요? 해석을 어때요? 다르게 하는 거지. 이건 뭐라고요? 자주적인 서경파와 사대적인 개경파의 싸움에서 자주적인 서경파가 져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어 4대화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달라진 거야? 과거 사실 팩트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잖아. 묘청이 했던 사실 자체가 묘청이 했던 어떤 행위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닌데 뭐가 달라지는 거야? 바라보는 역사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평가가 달라지는 거지. 그게 뭐 끊임없는 재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여러분 자주 잘 아는 것 중에서 동학농민운동 뭐라고 불렸을까 당시는? 지배층의 시각은 뭐야? 동학난이지 반란이야. 피지배층의 반란이라고요. 근데 뭐야? 동학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야? 동학혁명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동학 얘기할 때도 했지만 동학이라는 뭐야? 종교적 성격도 들어가 있고 농민들의 뭐야? 정치투쟁 성격도 들어가 있고 이 모든 걸 절충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데 지금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동학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동학난,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또는 뭐야? 갑오농민전쟁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가장 극적인 거 뭘까요? 5.16이에요. 5.16. 5.16. 박정희가 어때요? 5.16 우린 뭐라고 해요? 쿠데타잖아.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잖아. 군사정변으로 권력 잡았잖아. 하지만 당신 어때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마 교과서에서 5.16 혁명이라고 배웠을 거라고. 죄송합니다, 대표님. 자,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지?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 5.16 정변이라고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는 재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다? 역사가 뭐가 중요하다? 주관이 중요하다. 기록.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렇게 러프하게 자르면 카도 어느 쪽을 좀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 이쪽을 좀 더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면 표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역이라든가 게시트 이런 게 시험 나오지 않겠지만 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주관적 의미에서 뭐야? 기록할 사자. 이런 거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학자 랑케 밑으로 쭉 나와 있죠. 요거 어때요? 익혀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크로체, 콜링우드 밑으로 나와 있는 설명들 있잖아요. 요거 우리가 익혀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는 사실로서 역사야, 기록으로서 역사야? 기록으로서 역사지. 사실로서 역사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록 다 갖다가 다 공부해야 되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우는 건 기록으로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도 뭐라고요? 기록으로서 역사인 겁니다. 수없이 많은 썰들을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학계에서 받아들여진 지배적인 학설, 우리가 뭐라 한다 해서 통설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통설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싶은 게 대충 뭐 대부분 선생님들 여기서 끝내는데, 자, 봐봐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사학이라고요? 식민사학. 식민사학의 핵심 뭐야?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비로소 조선이 어떤 사회가 되었다? 근대 사회가 되었다는 거야. 식민지 근대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요걸 퍼뜨리는 애들이 누구야? 조선사 편수회라든가 또 청구학회라든가 근현대사는 아직도 이런 애들이 이런 주장을 퍼뜨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가 무슨 책을 만들죠? 조선사라는 책을 만들죠. 청구학회에서는요, 청구학총이라는 논문집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퍼뜨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민족사학이라고 말하는데 크게 말하면 민족사학에는 크게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 있는 거고요. 또 뭐가 있어요? 사회, 경제 사학이 있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다 포함하는 건 민족사학이야. 민족사학. 식민사학을 반대하는 건 뭐야? 민족사학이라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학이란 뜻이에요. 근데 계열이 나뉘잖아. 알잖아. 무슨 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과 무슨 주의 계열로?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누가 나온 거야? 여러분 다 아는 뭐야? 신채호라든가 박은시, 정인복, 문일평, 안재홍
안확, 뭐 이런 형님들이 나오시는 거고, 사회 경제사학에 누가 나오는 거야? 한 사람 나오면 되지 뭐. 백남은. 뭐 이청원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백남은 정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둘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어때요? 대립적인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럼 실증주의는 어디 들어가? 실증주의는 어디 들어가? 실증주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실증주의는 뭐냐면 이 양쪽을 다 비판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증주의가요. 그러니까 하느님 공부를 좀 했으니까 살짝 왼쪽이라고 말한 이유를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거 주장하는 사람 누구야? 이병도잖아. 이병도가 어느 쪽에서 일했다는 거야. 이쪽 편에서 일했거든. 조선사 편수에서 촉탁이라는 직책으로 13년 동안 조선사 편찬할 때 함께 같이 했기 때문에 하늘은 살짝 이쪽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를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실증주의는요, 이 양쪽을 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병도를 침입하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냐면 실증주의, 이병도, 손진제, 실증주의 사학이 일본 식민사학을 비판했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니까. 근데 걔네들은 누구도 비판해요? 민족주의 사학도 비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역사 연구를 할 때 얘네는 뭐야? 특별한 뭘 가지고 하는 거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얘는 우리 역사를 왜곡할 목적이고 얘는 우리 역사를 쉴드 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실증주의야. 그냥 있었던 그대로를 밝히라. 이게 실증주의라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이쪽 편과 좀 더 가깝다고 그것도 많은 거야. 그건 해석하는 거야. 그건 해석이야. 그러니까 해석은 어때? 내가 얘기했잖아. 학교에서 어때요?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 어렵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땅의 역사학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병도 718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절대 안 나와. 이병도 선생이 얘기했잖아. 내가 안 했나? 얘기했지.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만든 사람이야. 이 모든 역사학자도 어떻게 했어? 거기다 어때요? 해방 전에 죽거나 해방 후에 납북되거나 안 남아있잖아요. 이놈들이 일본 갔겠지. 이쪽 사람들 어때요? 납북되거나 안 남아있고 백남은 어때요? 북한 가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병도 하나밖에 없었다니까. 이병도가 서울대학교 사학과라면 이병도가 만든 건 사학과예요. 근데 나중에 교수님들이 사이가 나빠요.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 이렇게 갈라진 거. 원래는 사학과였다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누구라고? 이병도의 제자의 제자쯤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의 스승을 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선입견이 문제를 풀 때 더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실증주의는 여기에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양쪽을 다 뭐한다?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책들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나오잖아. 뭐 나와? 식민사학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뭐 나온다? 민족주의 사학 나오고 사회경제사학 나오고 마지막에 뭐 나와? 실증주의 사학 나오잖아. 그럼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해? 실증주의는 어떻게? 이쪽 편에 있구나 라고 읽을 수도 있고 하늘이처럼 공부 좀 한 친구는 아닌데 이쪽인데 라고 읽을 수도 있다고. 근데 원칙은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거다 라는 거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게 실증사학, 다른 말로 문헌고증사학이다 라는 겁니다. 그 왼쪽에 날개 있는 거 한 번만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이 파트에 시간을 오래 투자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한번 사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학습의 두 목적. 역사 그 자체를 배운다 그랬어요. 역사 그 자체를 배운다. 연산군의 삽질을 배운다는 거죠. 그건 뭐야? 객관적이잖아. 연산군의 삽질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어때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 뭐야? 저렇게 하면 쫓겨나는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뭐야? 이런 걸 배우는 거지. 근데 역사 공부하다 보면 연산군 같은 삽질을 한다고 다 쫓겨나는 건 또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예를 보라니까 이명박하고 박근혜 누가 더 나빠? 되게 힘들잖아. 근데 이명박은 어때요? 안 쫓겨났잖아. 박근혜는 쫓겨났잖아. 삽질한 건 제가 볼 때 총량은 비슷할지도 몰라. 누가 더 나쁠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누가 더 편집할까? 많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피해를 끼쳤는지는 사실 가늠하기 힘들지 않나요?
어쨌거나. 그래서 객관적 역사는 뭐야? 있었던 역사 그 자체를 배우는 거야. 뭐 한다? 사실. 객관적이야. 과거 사실 많이 뭐 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임진왜란은 1592년이다. 뭐 이런 거 외우는 거죠. 반면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건 주관적이고요. 교훈을 습득하는 거고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는 거고요. 지혜를 습득하는 거다.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함양하는 거다. 그래서 역사의 사실의 외면과 내면을 뭐 공부하는 거다 그랬는데, 외면과 내면은 뭐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역사 현장에 있으면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이라고 합니다. 내면은 현장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사건의 배경이나 사건을 주도한 사람의 의도 등을 내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근데 혹시라도 불안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특히 장학생들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1980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셨어요? 영화 좀 보고 살아요. 택시 운전사 1900, 그럼 화려한 휴가는 봤어요? 자, 10년 된 영화입니다. 화려한 휴가. 정말. 평택에는 극장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1980년 5월 달 광주에 어떤 사람이 살았다. 라고 했으면, 그래서 그 계엄군의 만행을, 엊그저께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최소 17명 이상 성폭행했다는 거. 그때 그 광주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역사에 뭘 볼 수 있는가? 외면을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해가 됐을까? 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군인들이, 왜 국민 시민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탄압하고 심지어 총을 쏘고 죽이고, 그 이해가 될까요? 이해하기 힘들었겠죠. 그건 뭐야? 내면인 거거든. 그 내면은 뭘 해야 돼? 뭘 공부해봐야 돼? 그 전후 상황, 역사를 공부해봐야 그 내면을 알 수 있는 거야. 그걸 왜 그랬어요?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건의 배경이나 사건을 주도한 사람의 의도. 주도한 사람 누구야? 전두환이지. 이건 광주에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공부를 다 했던 사람이니까 한 가지만 단적인 예를 들어주면, 자,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이 죽었잖아. 쓰러졌잖아. 그럼 그 다음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박정희가 전두환은 아니었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박정희가 12.16으로 총 맞아 죽게 된 결정적 가장 바로 직전의 배경 뭡니까? 부마항쟁이었어요. 그럼 부마항쟁은 왜 일어나게 됐어요?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면서 부마항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가 죽게 되고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김영삼은 뭐야? 내 때문이지. 뭐 이러면서 어떡한다? 내가 대통령 해야지. 당연히 생각하겠지. 하지만 김대중의 생각은 다르겠죠. 김대중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신 되기 전에 마지막 선거에서 그때 부정선거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미 대통령 됐다. 그래서 김대중과 김영삼이 가장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럼 여러분이 전두환이야. 어떻게 해야 돼? 한 명도 아니고 이 둘을 어때요? 다 제껴야 돼. 그래서 뭔 짓을 한 거냐? 무슨 짓을 한 거냐면, 김영삼은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집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면 정치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은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다가 구속을 시킵니다. 왜 이래야 되는 줄 아세요? 조금 길어지는데 그래도 현대사가 재밌지 않나? 전두환이가 대통령 해야 될 이유가 1이라도 있나요? 막말합시다. 전두환이가 일제시대 독립운동한 사람 아니죠. 이승만, 박정희 독재 때 민주화운동한 사람도 아니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한 게 1도 없는 사람이 전두환이야. 근데 지는 뭐가 되고 싶어?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그럼 대통령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요. 힘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명분이 없잖아 지금. 어떻게 하면 돼? 명분을 만들어야 돼.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북한이 쳐들어오는 걸 전두환이 막아내는 거야. 그럼 뭐야? 구국의 영웅 아니야. 나라를 구한 영웅이면 대통령 하는 게 어때요? 당연한 거지. 근데 북한이 안 쳐들어와. 그럼 악마가 없잖아 지금. 빌런이 없잖아. 악마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악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악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악마를 누구로 만든 거야? 김대중을 만든 거야. 그래서 김대중이 북한으로부터 뭐 한다? 돈을 받았어. 정치를 해왔고 꾸준히 그 돈을 광주에 뿌렸다는 거야. 그래서 광주를 사람들이 선동해서 폭동이 있다는 거야. 농담 아니고 이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야. 그래서 김대중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고, 그 내란 일으키는 걸 누가 미리 알고 막았다고요. 전두환 장군께서 이걸 막아서 뭐 했다? 나라를 구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된다? 대통령이 돼야 될 자격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광주가 조용해야 돼. 시끄러워야 돼. 조용하면 안 되지. 조용한 게 무슨 내란이야. 시끄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거야. 알잖아. 우리가 막 공시생들에게 막 장학금을 줘라 말이고 어때요? 시위를 하고 나온다 치자. 그럼 누가 오는 게 정상이야? 경찰이 와서 막는 게 정상이야? 군인이 와야 돼. 경찰이 와야 정상이지. 근데 광주에는 뭘 보냈다고? 계엄군을 보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시민들은 뭐 한다? 자극을 하지. 시민들은 무참하게 어때요? 폭행을 하고 막 이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렇게 했다면 그냥 쟤들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이러 왔구나. 그래서 사람이 보호 본능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발할 수밖에 없고 허름한 경찰서 이런 데 어때요? 털어가지고 무장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무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영화 봐서 알겠지만 최신 무기의 최정예 공수부대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병도 아니고요. 그리고 탱크,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갔어요. 그 사람들 6.25 전쟁 됐을 총 나가지도 않는 총 이건 몇 자루 들고 있는 거고요. 비교가 되냐고. 어쨌거나 우리 역사에서 시민들이 무장한 건 그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전두환은 뭐로 몰아가는 거야? 여기 뭐야? 폭도들로 몰아가는 거. 이 뒤에서 누가 조종했다고요? 김대중이 조종했다고. 그 김대중 그 돈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북한에서 받았다고. 농담 아니고요. 김대중이 북한에 돈 받아서 광주에 뿌린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법원에서 검사가 한 게 혐의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 일당 10,000원 받으면 한 500명 동원할 수 있겠죠. 너 같으면 일당 10,000원 받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너 같으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김대중은 군사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된 거 아시죠? 그때 사형 선고됐어요. 집행했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는 사형 집행하는 국가였어요. 근데 못 죽인 거지. 이제 미국이 눈치를 보느라고 못 죽여가지고 김대중은 안 죽고 살아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거고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누구의 의도인 거야? 전두환의 의도인 거야. 이거는 광주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뭐라고요? 역사에 광주 현장에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지. 시민 그 공수부대의 만행은 내 눈으로 봤으니까 알 수 있겠지. 이건 뭐라고요? 외면이야. 하지만 쟤들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하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 전두환의 권력자가 무슨 의도를 가는지. 이건 뭐라고요? 내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사료입니다. 사료. 우리가 이 기록된 거, 이걸 보통 뭐라고 해요? 역사를 연구하는 재료라고 하죠. 역사를 연구하는 재료를 뭐라고 한다? 사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꼭 기록됐다는 게 문자로만 기록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로도 기록될 수 있어. 그림으로도 기록될 수 있어. 제일 대표적인 뭐 있어? 의궤 생각해봐, 의궤. 의궤 중요한 사료예요? 안 중요한 사료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료입니다. 그리고 바위 그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유물 이런 것도 다 뭐가 됩니까? 사료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료는 뭐 해야 된다?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사료 비판은 크게 순서가 있어.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이 있어. 뭐부터 해야 돼? 외적 비판부터 해야 됩니다. 외적 비판은 뭐라고요? 진위를 가리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이걸 판별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지. 가짜인데 연락 분석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뭐죠?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근데 그전에도 역사책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있었잖아. 4세기 근초고가 뭐야? 서기를 편찬했고 박사고 공이. 6세기 진흥왕 때는 뭐야? 거칠부가 뭐야? 국사를 편찬했다고 하고. 고구려는 뭐야? 6위 100권 있었는데 영양왕 때 이문진이가 신집 5권을 편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전해지지 않는 거지. 그래도 어느 날 김구라 박사가 4세기 근초광 때 편찬인데 서기라는 책을 자기가 발견했대. 그리고 학계에 발표를 했다. 시작.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오! 새로운 사료가 나왔으니까 기존의 책은 다 불질러버리고 새로운 책에 따라서 역사를 다시 쓰자. 이거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지. 왜? 일단 이게 뭐야? 사료 비판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야 되겠지. 첫 번째로 뭘 봐야 될까? 일단 종이를 봐야 돼. 4세기 백제 근초광 때 종인데 A4 하얀색 코리아 제록스 뭐 이런 거 어떻게 글씨처럼 HY 목판비 뭐 이런 걸로 써져 있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종이 재질 자체가 어때요? 그때 종이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지. 근데 4세기 근초광 때 나온 역사책인데 막 발해가 막 나와. 이러면 돼, 안 돼? 일본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발해는 언제야? 698년에 세워지고 그때는 진국이었고 713년에 뭐야? 발해 군왕이 봉해지면서 발해가 된 거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나라도요. 일본이라는 국호가 세워진 건 7세기 말 8세기나 돼야 되거든요. 4세기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게 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단 밝혀내는 게 뭐라고요? 외적 비판. 그러니까 이걸 통과해야, 외적 비판을 통과해야 이제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진짜라고 하더라도 돼요?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야. 이건 뭐라고요? 내적 비판. 이건 뭘 판별하는가? 신뢰도를 판별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기록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주관이 들어가 있다니까. 생각을 해봐. 네가 전 남친하고 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헤어진 다음에 헤어진 이유를 물어보면 네가 말하는 이유와 전 남친이 말하는 이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르겠죠. 기억은 다르게 적히는 법이야. 예를 들면 거야. 4세기 백제의 기록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이건 누구의 철저하게 백제 중심의 기록이겠지. 여기서 고구려나 신라를 어떻게 할까요? 특히 그때는 고구려를 어떻게 별로 안 좋아하겠지. 고구려랑 대립할 때니까. 그러면 고구려하고 백제는 어때? 사이가 안 좋을 때니까 백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때요? 비난하고 욕하고 나오는 게 많을 거라고. 그걸 100%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야.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 같은 시기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여러 사서와 함께 교차 검증해서 이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게 이게 뭐라고요? 내적 비판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뭐 해야 된다?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이 있다. 1차 사료, 2차 사료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진위는 외적, 신뢰성을 결정하는 건 내적. 이런 거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진 않고 가끔 나오는데 진짜 가끔 나오죠. 그죠? 예, 그래도 알아는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와 세계사. 이건 뭐야? 보편성과 무성의 문제야? 특수성의 문제. 이건 뭐 되게 간단하죠.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죠. 요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무슨 성이야? 보편성이죠. 뭐 집을 짓는다든가 옷을 입는다 이런 건 보편성이에요. 근데 어떤 집을 지을 건지 어떤 말을 쓸 건지 요거 뭐야? 각 나라마다 어떤 민족마다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게 무슨 성이야? 특수성이에요. 이런 것들은 특수성이고요. 공통적인 성격이 보편성이다. 우리 한국사가 한국사인 이유는 무슨 성 때문이야? 특수성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사인 건 특성이지 한국사에 특별한 특징이 없으면 그냥 아시아사 혹은 뭐 동아시아사 이렇게 불러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특성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만 강조하면 중국 애들 무슨 사상 되는 거야? 중화 사상 되는 거고요. 히틀러처럼 어때?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 남은 다 쓰레기다. 어때? 유대인들 다 죽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특성이 중요한데 우리 민족을 강조하는 건 당연해요. 한국사니까. 그런데 이게 폐쇄적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개방적 민족주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민족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래 문화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태도. 그런 거. 자, 이제 보편성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교죠, 불교. 불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불교는 그렇죠. 깨달음을 통한 뭐야? 해탈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게 보편적이잖아.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불교는 어떻게 돼? 그렇지. 해탈, 깨달음을 강조하는 게 보편성인 건데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뭐라고요? 호국적 성격.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 또 뭐 있어요? 현세, 구복적.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험 볼 때쯤 되면 어디 가세요? 불공들이 가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부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거든.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 교회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 웃자는 얘기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불교는 그렇잖아. 누구든지 깨달으면 너도 깨달으면 뭐 나도 깨달으면 뭐 부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개유불성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때 세상을 막 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특히 어때요? 호국불교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특징이다 라는 거. 이런 거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요. 뭐 쭉 나와 있는데 진짜로 중요한 건 사실은 역사서술 방식이죠. 15쪽에 역사서술 방식, 별표. 이건 7억 개.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한국사 문제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쭉 할 건데 첫 번째 기전체. 기전. 뭐 중심이야? 인물 중심이지, 인물. 왜 기전체라고 해요? 기전체는 몇 가지 요소야? 5개 요소지. 주요. 황제의 기록 뭐라 그래요? 본기.
황제 아니고 여러 제후들의 기록을 뭐 세가. 황제도 아니고 제후도 아니지만 저처럼 아주 훌륭한 강의 잘하는 사람들의 기록 뭐 10전. 10전. 그 다음 뭐야? 지, 표 5가지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황제 기록 본기 중요하지. 그 다음 뭐라고요? 10전 중요하다고. 그래서 본기와 10전 뭐야? 기 전체. 이거 하나만 봐도 뭐 중심이다? 인물 중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반면에 편년체는 말 그대로 뭐야? 편찬한다. 뭐의 순서대로? 시간의 연도 순으로 편찬한다. 이게 뭐야? 시간의 순서대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전체는 인물 중심이니까 인물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왕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야? 왕권 강화 쪽으로 보는 거야. 편년체는 뭐야? 신권 강화 쪽으로 보는 거고. 그럼 뭘 보면 알아? 같은 고려 역사를 정리하는데 고려사는 뭐야? 기전체잖아. 고려사는 기전체인데 이건 뭐라 그래서 왕권 강화 쪽으로 보는 거고. 고려사 절호는 뭐라고요? 편년체거든. 요거 뭐야? 신권 강화 쪽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초는 항상 갈등이 뭐야? 왕권 강화냐? 신권 강화냐?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지만 아주 초보적인 문제로 이 기전체 역사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만 꼽아라. 그건 뭐야? 삼국사기와 고려사지. 삼국사기와 고려사 2가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출대 빈도가 높고요. 그럼 삼국사기 고려사는 같은 기전체라는 것도 있는데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본기는 삼국사기에 있어요? 고려사에 있어요? 삼국사기에는 본기라고 되어 있다. 고려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라고 되어 있어요. 착각하는 거야. 뭘 착각해? 묘청형, 신채호 형님 때문에 김부식이 무슨 주의자라고요? 4대주의자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런 선입견이 머릿속에 잔뜩 있으니까 그 4대주의자 김부식이가 쓴 역사책 삼국사기에 본기가 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요. 고려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라고 되어 있다니까. 본기가 있으니까 뭐가 없을까? 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기, 열전, 지, 표 이렇게 돼 있어. 반면에 고려사는요 조선시대 편찬됐잖아. 여기는 뭐가 없고요. 본기가 없고요. 뭐가 있다고요? 세가, 열전, 지, 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적 명분론. 조선은 자 고려시대를 어때요? 황제를 칭한 적도 있잖아. 생각해봐. 일단 태조 왕건도 어때요? 황제를 칭했고요. 그 다음에 광덕 준풍이라고 연호를 썼던 그죠? 예. 그러니까 광종 같은 또 뭐야? 황제를 칭했고요. 묘청도 뭐라 했어? 칭제 건원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려는 외왕 내제였잖아. 겉으로는 어때요? 왕이라고 했지만 안으로는 뭐야? 황제 국가 체제를 칭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김부식 때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본기를 썼다니까. 그러니까 김부식의 4대는요. 16세기 살인들의 4대와는 달라요. 김부식의 4대는 뭐 하는 거야? 쟤들이 힘이 세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 있잖아. 반면에 16세기 넘어간 조선 살인들의 4대는 어때요? 이건 지금 정말 어때요? 뼛속까지 투더 코어지. 뼛속까지. 정말로 중국을 뭐라고요? 부모로 섬기는 거지. 그래서 어이없는 일을 당하는 거지. 그게 뭐야? 병자호란 같은 걸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거나. 그래서 성리학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때문에 조선은 제후국을 자처했기 때문에 본기를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국사기와 고려사 그 차이. 뒤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삼국사기와 고려사. 자, 기전체에서 그 다음을 봐봐. 동사라든가 동사가 2개 있는 거 보이세요? 한자로 써놨잖아요. 하나는 뭐야? 허목의 동사와 또 하나는 뭐야? 이종휘의 동사죠. 또 휘찬여사, 발해고, 해동역사 이게 다 뭐야? 기전체입니다. 공통점 뭘까요? 전부 다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에는 뭐가 많구나? 기전체가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왠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편년체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실록이 대표적이에요. 실록. 그다음 뭐 사략, 동국 사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고려사 저력, 동국 통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기사 본말체. 기사 본말체는 이제 삼국유사는 이제 특별한 형식이 없으니까 그냥 굳이 따지면 뭐야? 기사 본말체라고 볼 수 있고 기사 본말체의 대표적인 사설은 뭐야? 연려실 기술입니다. 연려실 기술이야. 5글자라서 연려실 기술 아니라니까. 잘라놔. 연려실까지 잘라놔. 발음할 때 요거 하나만 봐도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어. 왠지 알아? 이근익 선생님의 호가 연려실이야. 이근익의 호가 연려실이기 때문에 연려실 기술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고. 내 어제 이분 글씨를 봤어.
모 선생님을 만났는데, 유모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글씨를 사셨대. 이 사람의 아버지 이광사 원교가 되게 조선의 명필 중에 명필이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이니까 연려실도 글씨를 굉장히 잘 썼다고. 아우,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 조그마거든요. 한 50cm, 20cm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거 아니거든. 글자도 몇 글자 안 써져 있거든. 여러분 월급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집은 진짜 보물창고야. 연려실 기술 누구야? 이금희. 중요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조선시대 뭐야? 야사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강목체. 본조 편년 강목. 고려 말에 충수왕 때 민지가 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사제강 동사강목. 이거 말고도 많아요. 동사회강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목체는 또 언제 많이 씁니까? 강목체가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강목체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성리학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또 강목체가 굉장히 널리 쓰입니다. 그 대표적인 강목체 역사서가 뭐야? 동사강목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요, 역사 소설 체제가요, 뭐예요? 기전체 아니면 뭐라고요? 강목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려실 기술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전체 아니면 강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요. 왜 그런지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설명 쭉 돼 있고요. 주요 책들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어떻게든 어떤 형식으로 오든지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풀어보면 딴 거는 쳐다볼 게 없고요. 7급 및 여러 직렬 문제 중에서 1번 문제를 보면 이거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보면 한국의 기전체 역사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역사가는 사마천의 뭐야? 사기입니다. 이건 뭐 상식이잖아요. 그죠? 상식.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그대로 패러디한 거죠. 김부식이. 책 제목부터 봐봐. 뭐 삼국 사기잖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3번입니다. 자, 기억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일사자죠. 맞죠? 니은은 뭐라고요? 기록할 사자잖아. 그거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 역사 연구하는 재료인 사료는 뭐예요? 기억이야, 니은이야? 아니, 사료라고 하려면 기록이 돼 있어야지 그걸 어때요?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1번은 맞아 틀려? 틀린 거지. 니은은 역사가에 뭐가 들어간다?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지. 사료에는 역사가의 기록이니까 주관적 견해가 들어간다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해겔이 어떤 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이것도 막 해겔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뭐 해겔이 뭐 어떻고. 그거는 올바른 공부법이 아니에요. 이 글은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법칙에 대한 언급이다. 뭔 개소리야. 마르크스 역사발전 법칙은 뭐야? 역사발전 5단계 썰이지.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중요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했잖아. 근현에서 할 때 안 했나? 역사발전 5단계 썰. 이 오빠는요, 태어날 때부터 입에 걸레를 물고 태어났어요. 몇 세기라는 걸 알아야 돼. 19세기라는 걸 알아야 돼. 19세기면 오늘 여러 번 얘기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면서 독점 금융자본주의로 가서 무슨 주의로 갈 때? 제국주의. (19세기면) 자본주의가 팽창하는 침략적 자본주의, 제국주의로 넘어갈 때입니다. 요때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야? 마르크스야. 이때는 자본주의의 신이 여러분 다 아는 아담한 스미스 형이잖아. 인비저블, 눈에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가격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 도교적이죠. 그죠?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더 격렬히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다고. 근데 마르크스 형님은 역사 발전 단계를 원시 무슨 제? 공산제. 이때는 사회재산이 없는 원시 공산제였어요. 그러다가 고대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고대 노예제 사회가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세는 무슨 제로 간다? 봉건제. 그리고 산업혁명을 계기로 근대 무슨 주의? 자본주의. 마르크스는 여기까지는 역사를 어때요?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설명한 거고 그 다음은 뭐 한 거야? 자기가 뭘 한 거야? 예언을 한 거야. 이 자본주의 초기 단계를 살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레탈리들, 온 세상의 프로레탈리들이 단결해서 부르주아를 몰아내고 무슨 주의로 넘어갈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갈 거라고 뭐 한 거야?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걸 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 아니야. 러시아 혁명 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 발전 5단계 썰이에요. 이 역사 발전 5단계 썰은 마르크스의 5단계 썰은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이게 몇 세기 사상이라는 걸 봐야 돼요. 19세기 사상이에요. 그러면 19세기 사상이기 때문에 당시로는 최신의 사상이에요. 아주 고전 클래식이야. 최신의 사상. 그래서 이 학문 체계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연구한 건 일본 놈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한국의 역사는 식민사학의 핵심이 뭐야?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서 비로소 조선을 어떤 사회로 발전시켜 주었다? 근대 사회로 발전시켜 주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전에는 근대 사회가 아니고 근대 사회 이전에 어떤 지점에 딱 멈춰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어떤 사회에 멈춰 있었어? 이거 봐. 주여 이러니 내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지. 여기에 멈춰서 있다는 거야. 고대 사회. 그래서 일본 식민사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슨 성론이야? 타율 성론도 있지만 무슨 성론이야? 정체 성론이야. 정체가 어디 있다? 여기에 딱 멈춰서 버렸다. 정지했다는 거 아니야. 밥 먹은 게 소화 안 되고 체했다. 이게 정체는 고대에 머물렀다는 얘기야. 이 정체 성론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한반도에는 중세 사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중세 부재론. 중세를 다른 말로 뭐라 해? 봉건제죠. 봉건제, 결여론 같은 말이야. 조선이란 나라는 고대 노예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일본의 주장은 뭐야? 중세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중세는 특징이 첫 번째가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 분권이라는 거야. 서양 중세를 봐봐요. 지방 분권이었던 얘기야. 봉건 영주들이 자치 독자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리고 지배 세력이 뭐야? 무사 세력이지. 기사 세력이었잖아. 일본은 이거 비슷한 게 있었다는 거야. 이게 일본의 무슨 시대야? 막부 시대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막부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 중세를 거쳐서 일본 스스로의 힘으로 무슨 사회로 발전한 거야? 근대 사회로 발전했던 거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방 분권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고대 국가부터 특징이 뭐야? 중앙 집권이잖아. 그리고 무신 세력이 군인 세력이 권력을 오랫동안 잡지만 무신 집권기가 잠깐 있었지만 이렇게 서양이나 일본처럼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니네는 뭐가 없었다? 중세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세까지도 못 가고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고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세 부재론 봉건제 결혼이에요. 이걸 깨부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고대를 지나고 중세를 지나고 근대 초기까지 이미 발전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누구야? 박은식 신채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박은식 신채호는 기본적으로 무슨 학자야? 유학자라니까. 그래서 박은식 신채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뭐야? 일본 유학해서 이걸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에 먼저 이 학문이 들어왔으니까. 첨단 학문이. 그게 누구야? 백남은 선생. 백남은의 사회경제사학은 뭐라고요? 일본의 정체성론을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사를 발전했던 내재적 발전에 의한 근대사료의 발전을 주장한 건 누구라고요? 백남은이거든. 그래서 백남은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백남은의 주장은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강조한 거야. 우리 역사의 보편성을 강조한 거야. 보편성을 강조한 거지. 야, 일본의 주장이 뭐야? 조선직 니네는 국어가 안 되는 거야.
영국, 프랑스, 일본까지도 꾸준히 이렇게 발전했다고. 근데 조선 니네는 아주 특별하게 멍청하다는 거야. 특수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초등학교 때 특수반이 좋은 반 아니잖아. 생각해봐. 그래서 니네는 특수하게 못났다. 무슨 성을 강조하는 거야?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백나무는 아니다. 닥쳐라. 영국, 프랑스 선진국이 이렇게 발전해온 것과 똑같이 우리 조선 역사도 똑같이 이렇게 발전해왔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무슨 을 강조한다고요?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라고요? 해결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결국은 뭐야? 역사 문제니까 객관적 사실이냐? 주관적 기록이냐? 이걸 물을 수밖에 없어. 정답 1번, 2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지 3번, 4번 중에서 고르는 정말 어이없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번, 2번 좁혀서 충분히 어떤 정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파트 끝내고요. 좀만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구석기, 신석기 뭐 이 정도는 뭐 석사학위 논문 쓸 수 있으니까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